네, 개발자의 초점을 맞춘 거라 제가 다큐멘트 스토어를 갖고 왔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질문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를 다 넣어달라고 해서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MySQL 서비스는 사실 OCI 클래식에서는 있었는데 OCI에 아직 런칭을 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는 내년 초 정도 보고 있는데 런칭을 하면 아마존의 RDS 서비스 같은 거를 MySQL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니네가 뭐가 다를까라고 하시겠지만 MySQL은 MySQL 개발자가 있는 그룹이 이 운영도 동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8.0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사실 5.7에서 8.0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버저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5.8이냐 아니면 6.0이냐 이렇게도 질문하시는데 5.7의 메이저 버전 다음 버전은 8.0 버전이고요. 여기에 이제 비하인드 히스토리라고 하면 메이저 버전으로 갈 만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MySQL 서버 외에도 MySQL 클러스터라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제품은 5.7에 컴패터블한 게 7.6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의 버전을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프로덕트의 버저닝이 좀 달랐어요. 뒤쪽에 이제 뭐 쉘이라던가 라우터 설명을 드릴 때 나오겠지만 그것들도 1.0, 2.1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걸 8.0으로 가면서 전체가 8.0 이후 버전의 버저닝을 맞춰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8.0이 사실 사용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메이저 버전의 체인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큐멘트 스토어도 있지만 데이터 딕셔너리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건 서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고 기존에 뭐 사실 오라클에 오라클 DB가 있잖아요. 오라클 DB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 딕셔너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MySQL은 기존에 메타데이터 같은 걸 플랫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MySQL에서 테이블을 뭐 테스트 테이블을 내가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데이터 디렉토리에 가면 5.7 이전 버전에는 .frm이라는 플랫 파일 하나가 생겨요. 그게 이제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8.0 버전부터는 그런 부분이 다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롤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뒤쪽에 이제 상세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DBA에 맞는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룹들이 생긴 거고요. 유니코드랑 이런 부분도 들어갔지만 CT랑 윈도우즈 펑션이 들어갔어요. 사용자 측면에선 굉장히 유용한 함수들이고요. 뒤쪽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W가 사실 끝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핫하고요. MySQL 측면에서도 OW가 끝났을 때 업데이트가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뭐 OW 2019 MySQL 세션이라고 치시면 세션 카탈로그에 있는 MySQL 세션들이 나오고 거기에 진행됐던 슬라이드들이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페이스북, 트위터, 부킹닷컴, 뭐 유튜브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소셜 서비스는 다 MySQL 위에서 서비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뭘 사용을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메인 DB가 MySQL DB입니다. 이거는 뒤쪽에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들 서비스가 MySQL과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여기에 올라가는 모든 서비스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MySQL로 되어 있어요. 특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MySQL의 퍼센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의 특징적인 거는 이제 스퀘어 엔엑스랑 텐센트 부분이에요. 이 두 회사가 JPEG에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는 일본 회사고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직구 중국에 많이 하시면 텐센트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텐센트에 보면 텐페이도 있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큰 회사고요. 알리바바랑 거의 쌍벽을 이루는 회사거든요. 여기서도 OW에 참여를 했고 개발자 미덕을 진행을 하고 세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사실 MySQL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뭐 네이버라던가 다음이라던가 이런 데는 제가 사실 초기에 썬에 입사했을 때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라 횟수로 치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지금 더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응되는 게 위챗이에요. 중국에는. 근데 위챗이 사실 카카오톡을 모토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카카오톡이 뭐 제가 카카오뱅크나 이런 걸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예를 드는 거고요. 카카오뱅크에서 공동 통장, 그러니까 뭐 단체 계획 같은 거를 하는 통장을 런칭을 했잖아요. 그게 텐센트에서 한 6개월, 1년 전에 이미 런칭을 한 거예요. 그 서비스를 갖고 와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한 거라 사실은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좀 더 빨리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분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큐멘트 스토어가 오늘의 사실 주제라 뒤쪽에 많이 커버가 될 거고요. 이 부분은 핸드폰으로도 서비스가 많이 되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서비스들은 사실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NoSQL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MySQL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이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손이 사실 5.7의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갔지만 8.0의 완성도가 높게끔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거는 이제 MySQL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석 업무에는 사실 SQL만큼 강력한 건 없거든요. 근데 기존의 제이손들은 테이블화해서 기존의 테이블과 조인을 한 다음에 뭔가 결과치를 가져오는 게 불가능했어요. 근데 MySQL에서 8.0의 JSON 테이블 펑션이 추가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테이블 T1과 JSON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people이라는 컬럼을 가져와서 조인을 할 수 있게끔 테이블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펑션 안에.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NoSQL이라고 하면 몽고DB가 딱 떠오르시죠. 맞아요. 몽고DB가 1등이 맞고요. 몽고DB가 좋은 데는 어디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랜잭셔널 하지 않은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로그를 쌓는다던가. 얘가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지만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빨리 분산해서 많은 데이터를 적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카드사의 로그 데이터라던가 나중에 향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남기는 용도라고 하면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요즘 이제 고객사를 가보면 가끔 MySQL 대 몽고로 비교를 하시는 데가 있어요.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도 사실 그런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몽고DB가 최신 버전이 4.2 뭐 여기서 이제 도큐멘트 레벨 이상의 트랜잭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트랜잭셔널한 게 필요하다 한데 우리가 NoSQL 부분을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MySQL을 사용하시면서 JSON 데이터 타입을 커버하는 도큐멘트 스토어를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인코딩 부분은 8.0에 이제 사실 기본 캐릭터 셋이 변경이 됐어요. UTF-8 아니고요. UTF-8, MB4,
호바이트로 바뀌었거든요. 이 이유가 되는 애가 얘예요. 밝게 웃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CJK 이외에도 요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세트가 UTF-8, MB4로 갔다라는 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토리지가 싸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커버하는 게 예전만큼 우리가 스페이스를 줄여서 뭔가 라틴 원으로 가야 될 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본 캐릭터 셋을 사용을 하실 때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T랑 이제 윈도우즈 함수가 있는데 MySQL을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 또는 뭐 MS SQL에서 MySQL로 또는 오라클 to MySQL로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CT 함수가 되게 절박했었어요. 위드절이 없으면 이제 코드를 제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가보면 대부분 위드절을 써갖고 굉장히 긴 라인의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대체할 방법이 없었어요. 템프 테이블을 쓰면 되지만 저희 템프는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럼 밑에 또 템프를 생성을 하고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된 거고 또 하나는 리커시브 CT가 제공이 돼요. 이 말은 MySQL에도 이제 계층형 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에 대해서 계층형 쿼리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윈도우즈 함수예요. 윈도우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랭킹을 구하는 함수죠. 그래서 뭐 영업 조직이라고 하면 이달에 영업왕을 뽑는다라고 하면 셀러 지금 레비뉴가 제일 많이 낸 영업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랭킹 함수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앞에 데이터와 내 뒤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다 윈도우즈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락 관련된 게 두 개가 추가가 됐어요. 스킵 락트랑 노 웨이트. 기존의 락이랑 뭐가 다르냐면 락이 해당 로우에 잡혀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에러를 리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스킵 락트를 쓰시면 SQL문에 노 웨이트는 락이 잡혀 있는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발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요즘은 개발자분이 사실 DBA 영역도 하시는 데가 많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부킹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뭔가 락이 잡혀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부킹을 하러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건을 제외하고 가져오면 빨리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스킵 락트랑 노 웨이트는 부킹닷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서 호텔이나 이런 거 예약하는 1위 업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의 예를 사용을 해서 성능적으로 굉장히 개선된 효과를 봤다라고 합니다. 8.0에 제가 큰 꼭지라고 했던 데이터 딕셔너리 부분인데요. 서버 내부를 굉장히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특히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뭐 트위터라던가 유튜브라던가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이유는 MySQL에 있는 레플리케이션 기능이에요. 복제 기능이요. 그래서 어싱크 방식으로 되지만 마스터 한 대에 슬레이브를 굉장히 엔드까지 두면서 리드 트랜잭션을 분산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크래시가 나타났을 때 세이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메타데이터 부분을 FRM 파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DB에는 들어갔지만 FRM 파일은 정의가 안 됐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마스터 서버와 슬레이브 서버 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는 자체 서버에서도 그 플랫 파일과 아닌 DB 영역, 이노 DB 영역을 싱크를 맞추는 중간에 깨지거나 하면 그거를 맞추는 작업들이 꽤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데이터 딕셔너리 테이블로 들어가면서 문제되는 소지들을 다 제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큰 부분은 InnoDB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DBA를 대상으로 세션을 한다라고 하면 다 1시간씩 가져가는 세션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덕트 중에 하나고요. InnoDB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MySQL 레플리케이션이 기존에 사실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마스터랑 슬레이브 간에 어싱크러너스하게 레플리케이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동기식이니까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랑 슬레이브랑 동시간대에 딱 타임을 끊어서 봤을 때 데이터가 살짝 다를 수 있는 거죠.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토 페일오버가 제공이 안 됐어요. 자체 솔루션으로는.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제 뭐 오토 페일오버 부분은 뭐 서드 파티인 MHL을 쓴다던가 아니면 OS 클러스터를 사용을 해서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마스터를 이중화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InnoDB 클러스터가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를 해줘요. 싱크 방식으로 가고 세미 싱크에 준하는 싱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룹 레플리케이션 컴포넌트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멤버십을 빼고 넣고 하는 부분도 얘가 하고 오토 페일오버를 하는 부분도 얘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자체 MySQL 팀에서 한 솔루션으로 오토 페일오버를 제공을 하면서 확정을 할 수 있는 HA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사이트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다시 커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요 슬라이드 8.0.18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최신 버전이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이제 뭐 일주 전 정도에 릴리즈가 돼서 마이너 버전이 됐는데 OOW에 추가된 2장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OOW 이후에 저희가 세미나를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 11월에 잡혀 있어서 그때는 아마 풀로 업데이트 세션을 커버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 2개가 있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해시 조인이 들어갔어요. MySQL은 그럼 그전에는 해시 조인이 지원이 안 됐어?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데는 뭐냐면 올랩성 데이터를 쿼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시 조인이 없으면 저희는 사실 네스티드 루프 형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치 건이 적으면 상관없는데 패치 건이 많은 이제 분석 작업이 있는 쿼리를 돌렸을 때는 성능이 안 왔었는데 8.0.18 버전의 해시 조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시 조인이 필요한 MySQL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8.0.18 최종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 커뮤니티에도 오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를 구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커뮤니티를 사용하셔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Explain Analyze라는 부분인데요. Explain은 실행 계획을 대표적으로 뜨는 거예요. MySQL에서. 오라클도 그렇고 다른 데도 실행 계획을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쿼리를 짜가야 될지 튜닝을 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쿼리를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수행 시간이 정확해요. 근데 MySQL은 8.0.18 버전 이전까지는 애널라이즈가 뗀 explain만 있었어요. 그래서 explain으로 하면 카디널리티를 가지고 와서 분포도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도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케이스에는 실제로 실행 계획을 떴을 때 나오는 거랑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도 간혹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explain analyze를 사용을 하시면 실제 걸린 코스트를 구할 수가 있고 패치되는 로도 정확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건수가 많을 때 이거 돌릴 때는 그래도 좀 고려를 하신 다음에 돌리셔야겠죠. 그래서 2개가 메이저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큐멘트 스토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사실 40분이 긴 세션이 아니라서 또 앞 세션에서 한 3분 정도가 나가서 제가 데모를 가져왔어요. 개발자 분들 대상이라. 근데 데모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만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제이손 데이터 타입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분들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앞쪽에서 사실 DB 쪽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앞에 프론트 엔드에서 뒤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할 때 제이손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개발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앞 세션에 자바 하셨지만 저도 자바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7년 정도를 되게 메이저 SI 회사에서 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에 오면서 DB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개발을 했던 것보다는 DB를 본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바가 굉장히 생소한데 앞쪽에서는 이렇게들 쓰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쪽에 많이 쓰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핸들링도 훨씬 편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DB 쪽에 네이티브 제이손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DB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몽고라던가 포스트그레SQL이라던가 대부분의 오픈소스 베이스의 DB들은 딱 제이손이라고 안 해도 제이손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제이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이손 데이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인서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 게 DB 쪽에 있어서의 제이손 데이터 타입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 펑션이 제공이 돼야 돼요. 이게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걸 핸들링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어야 처리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제이손 테이블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이손 익스트랙트라던가 아니면 제이손 서치라던가 굉장히 많은 함수들을 제공을 해요. 레퍼런스 매뉴얼에 들어가면 리스트업이 돼서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펑션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DB 쪽에서 제공을 하고 XDev API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NoSQL은 사실은 SQL적으로도 처리를 많이 하시지만 NoSQL적인 측면으로 개발 쪽에서 처리하려고 하시는 쪽도 많이 있으세요. 그러려면 실제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MySQL에서 제공하는 XDev AP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데브, 옵스 측면에서 데브 쪽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고 옵스 쪽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차트인데요. 보시면 X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를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쉘이나 아니면 쉘에서 들어오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XDev API를 통해서 X 프로토콜을 통해서 플러그인을 통해서 서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서버는 사실 요거를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X 플러그인을 없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 사실 옵스 부분은 기존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래디셔널한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JDBC 커넥터를 사용을 해서 3306 포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X 프로토콜은 33060 다른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워크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0에 추가된 거는 이제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제가 5.7에도 네이티브 데이터 타입이 들어갔지만 8.0에 완성체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능적인 면도 그렇고 사실 기존의 서버 레이어에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InnoDB 스토리지 엔진 레이어로 내려가면서 이 부분들이
파셜로 처리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성능이 여기 보시면 8.0 성능이 훨씬 좋은 게 보이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설명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노에스케일 뉴욕은 뭐 각각 사에서 다 있는 거라 도큐멘트 스토어 데이터베이스가 뭘까요? 답변하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정기 구독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틀리셔도 사실 상관없지만 도큐멘트 스토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답이 약간 나와 있거든요. 답변하실 분. 네. 네, DB죠.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요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서 저도 여러 사이트를 뒤져보고 했는데 다큐멘트 오리엔티드한 모델을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보시면 쉬워요. XML이나 JSON 타입을 저장하는 DB를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사실은 도큐멘트 베이스에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XML 제공하는 DB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 초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할 때만 해도 하이버네이트나 아이바티스 지금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ORM 툴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던 때라 XML 베이스로 저도 개발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얘의 문제는 제가 봐서는 태그예요. 태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에 얘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자체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은 언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존의 MySQL 프레임워크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트 스토어는 이 세 꼭지로 말씀드리고 플러그인이랑 프로토콜이랑 데브 API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키텍처를 좀 보면 이제 스탠다드 프로토콜로 기존의 엔진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CRUD API를 통해서 X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접근은 사실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거를 위한 툴이 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일한 건데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플러그인은 말 그대로 서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X 프로토콜은 서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정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구글 프론트 버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확장이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채택을 했고요. 데브 API 같은 경우에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AP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보시면 더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보안도 제공을 하고 익스프레션 랭귀지로 되어 있어서 뭐 파이썬이나 자바나 다 호환이 가능하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SSL은 기본으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는 CA를 다른 걸 쓰겠다라고 하면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같은 경우,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주시면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세이브 포인트랑 트랜잭션을 제공을 한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롤백 같은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그걸 데모를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한 5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뒤에가 점심시간이라 조금 오버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마이크 끄는 방법이죠. 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쉘을 바로 조금 이거 되죠. 이거 데모를 해야 돼서 10분 더 네네 10분 더 주신다고 해서 조금 여유 있게 10분이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해상도가 이런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앞쪽만 끌 수는 없죠? 네.
보이시나요? 좀 나으신가요? 대충 보이실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DB는 XDB를 만들었어요. 크리에이트 DB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보시면 이제 실제로 쉘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들어간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MySQL 쉘로 해서 접속을 하시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뒤쪽에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데모다 보니까 바로 보이게끔 넣었는데 JS 모드가 디폴트예요. 그래서 조금 올릴까요? 이거. JS가 기본인데 저희가 모드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SQL 모드로 하시면 기존에 MySQL 같은 경우에 이제 show 명령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기존의 SQL 모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use world _x 해갖고 사용을 하면 x가 선택이 되거든요. world x, world x 맞는데 선택이 됐네요 이미. 그래서 테이블스를 하시면 테이블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셀렉트 구문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죠. 그래서 DBA 분이시면 SQL 모드로 작업을 하시는 게 저 같은 경우 SQL이 훨씬 편한데 개발자분들이 이렇지 않으시니까 JS 모드로 가서 하시거나 아니면 파이도 제공해요. 파이썬 모드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모두 어떤 거든 랭귀지가 편하신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어서 인서트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잠깐만요. 지금 DB가 다른 거라 지금 SQL 모드라서 그래요. 이게 모드를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면 property cannot read property create collection 잠깐만요. 아까 초반에 어떤 분이 데모신이 강림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 이거를 여러 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게 대단한 데모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문제 있을 건 없는데 맞는데 create db.create 이거 이게 안 나오는 걸 벌써 지금 안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빠져나갔다 다시 할게요. 이게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집에서 다 테스트를 하고 여러 번 했던 거라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타이핑 그래. 뭘 카피해서 계속
에디션이 왜 안 될까요? 나머지는 제가 쉘이 다른 건 안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쉘이 깔려 있는 데가 있나? 이게 지금 데모가 안 되거든요. 이 크리에이트 순서를 보시면 사실 여기서 안 될 게 없는데 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제가 데모 갖고 온 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B가 이따 들어간 거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서트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인서트는 애드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사실 다양하게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이손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이손에 대한 문법만 아시면 안쪽에 있는 애드 안쪽에 있는 거는 제이손 다큐멘트이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한 6건 정도를 넣은 다음에 뒤에 이제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조인 부분이랑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시면 프로덕트 테이블이 보인 게 보이죠? 네. 그래서 하시면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 정보에 대한 보트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 건을 인서트를 할게요. 요것도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 한 건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뭘 할 거냐면 이제 조회를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지금 JS 모드가 아니라서 잠깐만요. 조회를 하면 이제 find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ind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field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건이 조회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제이손 익스트랙트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별로 가져오는 것들을 이제 요거는 SQL이죠. 그래서 혼합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트에 있는 거랑 프로덕에 있는 거를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내놓는 결과가 이제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랭킹을 말씀을 드렸죠. 윈도우즈 함수 사용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랭크를 해갖고 가격별로 랭킹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뭐 1, 2, 3 이렇게 랭크를 정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충분히 다 활용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인덱스를 제가 하나 만들 거예요. 저희가 버추얼 인덱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제이손에 대한 필드에 대해서도 제너레이티드 인덱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생성된 거를 확인을 해볼게요. DESC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Virtual Generated라고 되어 있는 게 Virtual Index가 생성된 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많이 남진 않아서 빨리 보여드리고 점심시간으로 트랜잭션을 좀 보여드리고 요거는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면 비긴 트랜잭션처럼 트랜잭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보시면 지금 프로덕에는 아까 저희가 넣었던 거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에도 들어간 건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할 거예요. 프로덕에 한 건, 그 다음에 고트에 한 건을 추가를 할 거예요. 한 건을 하고 이제 조회를 해볼게요. 추가가 됐는지. 아까 했던 필드를 보시면 브룸이라는 게 추가된 게 보이죠. 그리고 커스터머의 센스트리라는 애가 추가가 됐는지 보면 여기에 이제 센스트리라는 애가 추가가 된 게 보여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롤백을 해보면 롤백을 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겠죠. 보시면 브룸이 없어진 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제이손에 대해서 대부 API를 사용해서도 세이브 포인트랑 트랜잭션을 다 제공을 한다라는 거를 데모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데모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아마 전달이 될 텐데 더 자세한 건 저희가 MySQL 서버팀 블로그가 있어요. 그거를 조회를 하시면 좀 더 상세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12일에 세미나를 하니까 그때 참석을 하셔도 좀 더 상세한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